2018년 업계 경영실적 1위로 화학 왕좌 탈환한 LG화학. 2019년 2월 13일 기준으로 시가총액도 3위로 올라섰는데요. LG화학 이렇게 잘 나가면서 성과급은 짜다고 하네요. 화학이라는 이름 붙는 회사, 도대체 뭘 만들어 파는 걸까요? 바로 화학회사의 기본 베이스는 석유입니다. 석유는 정말 쓰임이 무궁무진한 자원인데요. 석유를 정제해서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하는 정유사, 납사 원료로 플라스틱과 고무 등의 합성 원료를 제조하는 석유화학사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내외부, 여행 캐리어, 컴퓨터 등 일상생활에 쓰이는 수많은 물건들에 다양한 플라스틱이 쓰인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LG화학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결산 매출에 따르면 부분별로 기초소재 67.1%, 전지 17.7%, 정보전자소재 및 재료는 10.7%, 생명과학은 2.1%, 기타 파만농은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전체 실적에서 기초소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롯데 한화와는 달리 전지, 정보전자, 생명과학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LG화학의 특징입니다. LG화학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소재 사업본부는 석유에서 나오는 납사 등을 원료로 다양한 합성수지를 생산합니다. LG화학에서 원재료를 공급하면 가공업체인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가공하여서 최종 제품 회사에 납품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국내 경쟁사에는 롯데캐피탈, 금요석유화학, 현대 EP 등이 있으며 국외에는 바스프, 듀퐁, 도레이 등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떠오르는 샛별인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전지사업부입니다. 현재 국내 1위 자동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다소 부진했지만 2019년 전기차 업계 투자 호황을 맞이하면서 수주 실적이 향상되었습니다. 국내 경쟁사로는 삼성 SDI가 있으며 국외에는 일본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파나소닉이 대표적입니다. 다음은 정보전자소재 사업부입니다. LCD 구성 소재인 편광판 등의 다양한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LCD 산업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2018년에 실적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사업본부는 2017년 LG생명과학이 합병하며 탄생한 부서입니다. 아직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지만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서 제약업의 안정적 성장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국내 경쟁사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기타에는 비료 종자 분야를 담당하는 파만농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LG화학은 화학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공학과와 재료공학과 출신들이 입사에 있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소재 사업본부나 전지사업부의 영업 마케팅 부문은 문과도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LG화학의 소화세대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LG화학의 강점은 설비 투자에 있습니다. 2018년 대산공장 20만 톤 규모의 POE 공장 증설과 당지 내 미래 유망 소재 신규 당지 조성 등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POE는 자동차, 전선, 신발 보강제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데 전 세계에서 LG화학 포함한 4개의 회사만 양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점도 투자입니다. 기초소재사업본부의 초고부가 소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합니다. PA, PPA, PPS 등 초고부가 소재는 바스프, 듀폰, 도레이 등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PVC나 ABS는 진입이 쉬운 소재이기 때문에 같은 범용 소재에 대한 판매 이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PPA나 PPS와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높고 무조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를 크게 타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 수요를 바스프, 듀폰, 도레이 같은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지요. LG화학도 초고부가 소재에 대한 투자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회는 또다시 중국으로부터 옵니다. ECC, NCC는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중국이 환경 규제를 하면서 ECC를 전면 금지시켰는데요. 덕분에 기존 NCC 업체인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이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중국이 ECC를 하면 석유화학업계 이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것이 최근 NCC 업체의 호황을 가져온 것이죠. GS칼텍스와 SOL 등에서는 이제서야 NCC 투자 결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업체들이 뒤따라오기 전까지는 LG화학 기초소재 사업부의 호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은 배터리 사업의 성패 여부입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는 비내연기관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기술력은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기업이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도요타와 같은 일본 자동차 기업은 파나소닉의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가 수주한 자동차 제조사들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선방할지 의문이며 LG의 수익성이 거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LG가 수주한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데 누구랑 일하는지 모르는데 보부가 어딨나요?